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상의 우주 속으로의 항상입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이 있었던 거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약 2만 2천 명의 사망 또는 실종자가 났었고 무려 12만 호의 가옥이 파괴되는 엄청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후에 2016년 규모 5.8의 경주 대지진, 그리고 2017년 규모 5.4의 포항 대지진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일본의 규모 7.1의 지진을 시작으로 3일 연속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전의 지진과는 다른 게 이번에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조차 거대 지진 주의보라는 것을 처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 왜 과연 일본이 걱정을 하고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 이상의 지진 중 20%가 일본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진이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각판은 단단한 암석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연간 수 센티미터의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이 판들이 충돌하는 가장자리에서 가장 큰 힘이 생성이 되는데 이 힘이 바로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때 판이 끊어지는 단층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의 충격파로 거대 해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거대 해일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대륙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주변에서는 두 개의 해양판, 즉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연간 수 센티미터의 속도로 두 개의 대륙판, 즉 위에 있는 이 유라시아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판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침강을 하면서 해구라고 불리는 깊은 해저 골짜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난카이 해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해곡은 해구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게 난카이 해곡의 모습을 그려놓은 지질도인데 해구는 마치 깊은 협곡과 같고 해곡은 넓은 골짜기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해구는 이렇게 깊고 좁은 수영장의 다이빙 구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해곡은 넓고 완만한 경사의 워터파크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구가 해곡보다 훨씬 더 깊고 해구의 모양은 V자 형태, 해곡은 U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구는 영어로 트렌치라고 부르고요. 해곡은 영어로 트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난카이 해곡 지역의 이름은 영어로는 난카이 트로프입니다. 사실 난카이 대지진은 난카이 해곡에서 일어나는 거대 지진을 의미를 하는데요. 난카이 해곡은 일반적으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번 휴가나다, 2번 난카이, 3번 도난카이, 4번 도카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이었죠. 8월 8일 한국 시간으로 4시 43분 이때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깊이 25km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이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미야자키현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지역은 앞서 보여드렸던 지도의 휴가나다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면서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 거대 지진 주의보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번에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지진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일본에서도 이 난카이 대지진을 지속적으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지난 2013년 5월 일본 정부에서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대책에 관하여라는 문서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만든 문서인데 서론, 우리가 이 문서를 만드는 이유, 피해 예상,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대책과 향후 검토 과제 등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문서로 만드는 이유는 난카이 대지진이 10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규모 8 정도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61년의 쇼에이 지진, 1498년 메이오 지진, 1605년
게이초 지진, 1707년 호에이 대지진, 1854년 안세이 도카이 지진, 1944년과 1946년에는 쇼와 도난카이, 쇼와 난카이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이 중에서 기록에 남은 대표적인 난카이 대지진을 살펴보면 1707년 10월 28일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해서 규모 9.3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악한 규모로는 현재 파악되는 것은 5,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했는데 방제시설이 그나마 잘 갖춰진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2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난 것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났을 수 있죠. 물론 절대 인구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인명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지진 이후에 49일 뒤에 후지산이 분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규모는 9.3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규모와 진도가 있는데요. 이 규모와 진도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지진이 나면 리히터 규모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진의 규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히터 규모, 모멘트 규모, 그리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 기상청 규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히터 규모를 쓰고요. 모멘트 규모는 미국 지질조사국인 USGS,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기상청 규모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규모의 종류가 여러 개인 것은 규모를 측정하는 장비가 다 다르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일 뿐이고 규모 자체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진원지와의 거리와 상관없이 해당 지진이 가지는 절대적인 강도, 즉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여기 보시면 규모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이전의 규모의 대략 30배 정도가 넘는 에너지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8의 지진은 규모 7의 대략 30배가 넘고요. 우리나라 경주 대지진을 대략 규모 6 정도로 보면은 규모 6의 거의 100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씩 차이가 나는데 규모가 30배가 넘게 차이가 나냐? 이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반면에 진도는 어떤 한 지점에서 사람의 감지 정도, 구조물 피해 정도에 따라서 흔들림의 세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인 거예요. 규모가 큰 지진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멀리서 발생을 하면 지진 에너지가 전파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약해지면서 진도도 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규모와 진도는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규모는 동일하지만 진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된 조사 및 예방 문서를 만들면서 만든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이건 일본 정부가 만든 거니까 얼마나 피해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우려를 하는 건지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00 몇 년 어느 겨울 저녁입니다. 아이치현에서는 지금 여기 7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진도 7의 강도를 느끼는 거고요. 규모가 아닙니다. 아까 그 규모는 지금 9가 넘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토쿠시마현 여기도 당연히 진도 7 정도의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 자동차가 뒤집혀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다음에 일반 집에서도 이렇게 집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사카 지역에서도 진도 6 강 정도의 흔들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양하게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상수 시설이 파괴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이프라인즈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활과 관련된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철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운행하고 있는 기차가 탈선이 되고 도로가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해일과 관련된 건데 아래 시간이 보이시죠? 지진이 발생하고 한 30분 이내로 모두 해안가에서는 해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와카야마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고 2분 정도에 높이 20m의 해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4분 후에 높이 27m의 해일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치현에서는 이렇게 지진 발생 3분 후에 약 34m 아주 높은 정도의 해일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서는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 경우 1시간 정도 후에 약 5m 정도의 해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저 강에 이렇게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즈오카 지역에서는 이제 발생한 지 2분 후에 이렇게 33m가 넘는 거대 해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미 직접 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시설들이 파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고, 난카이 트러프가 엄청나게 강한 흔들림을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가구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탈출도 하기 전에 이 집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무려 최악의 경우 23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방재와 관련된 자료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난카이 대지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자료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문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카이 대지진은 오래전부터 일본이 경고해오고 준비해오고 있지만,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지속적으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이죠. 오늘 태풍이 상륙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에 발생한 규모 7.1의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8 이상의 거대한 지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섬 자체가 불의 화구라고 불리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와는 숙명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난카이 대지진을 일본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대처해서 설사 이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큰 피해가 생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항성의 우주 속으로 오늘은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